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볼게요. 일단 저번 주 내용에 이어서 또 객체 다루게 될 건데 수업 페이지에 문제 2개 올려놨어요. 간단한 문제고요. 여러분들 충분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제 문제에 이런 말이 쓰여 있습니다. 인스턴스 메서드 실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인스턴스 메서드 얘는 뭔지 알아야 또 우리가 문제를 이해하고 풀 거잖아요. 이제 깊게 들어가진 않을 거고요. 간단하게만 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스턴스라고 하는 이 친구는 여러분들이 흔하게 이제 객체 만들어서 객체를 만들고 메서드를 실행하는 과정. 자, 이 과정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거였어요. 자동차 A 자동차는 new 자동차 그리고 A 자동차한테 리모컨 눌러서 달리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을 해왔죠.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스쳐 지나가듯이 보긴 봤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는 항상 이런 과정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A 자동차라고 하는 이 친구는 인스턴스 변수라고 해요. 그리고 이 인스턴스 변수를 사용해서 메서드를 실행시켰다? 그게 인스턴스 메서드를 실행한 거예요. 그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왔던 대로 문제를 풀면 된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문제 푸시는데 시간 잠깐 드릴 거예요. 한번 풀어보세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참 쉽죠? 문제가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람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 마라다라고 하는 메서드가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사람이 갖고 있는 메서드 중에서 마라다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끔만 해주면 돼요. 그럼 우리가 사람 타입으로 변수를 하나 만들어야 될 거고 이 친구한테 사람 객체 만들어서 리모컨 연결시켜 줘야겠죠? 그리고 이 변수가 갖고 있는 리모컨 눌러서 말하다라고 하는 기능을 호출해주면 우린 그냥 이 기능을 쓸 수 있게 되는 형태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게 첫 번째 문제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 코드가 정상적으로 실행되도록 해달라는 문제인데 지금 거북이 타입으로 A 거북이라는 변수가 하나 있고요. 거북이 객체가 만들어지고 나서 리모컨이 연결되고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시도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거북이 A 거북이 변수가 들고 있는 리모컨한테 걷다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하고 있고 수영하다라는 메서드를 실행하고 있어요. 근데 에러가 나고 있는 이유는 우리는 이런 객체를 만들 수 있는 클래스가 없으니까, 설계도가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설계도를 만들어주면 되겠구나. 그럼 일단 타입 쪽에서는 문제가 해결이 됐고 자, 걷다랑 수영하다 이런 메서드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거겠죠?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는 출력 결과가 이런 게 나오면 된다라고 하니까 넣어주고 이렇게 넣어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거북이 클래스를 보고 만들어진 이 객체는 거북이 객체는 이러한 기능들을 다 갖고 있을 거니까 리모컨 넘겨준 걸로 실행했을 때 결과는 잘 나오겠죠. 어려움이 없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것까지는 쉽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였고 이거는 이제 약간 복습의 느낌이었고요. 이제 새로운 개념을 좀 나가 볼 거예요. 제가 그냥 이걸 가지고서 한번 해보죠. 굳이 뭘 새로 만들 필요 없이 이거 가지고 예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지금 배우시는 내용은 사실 우리가 몇 번이고 봤어요. 그동안 여기까지 진행되어 오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거를 몇 번 들어보셨던 내용입니다. 얘를 좀 디테일하게 한번 배워볼 거예요. 뭐냐면
스태틱에 대해서. 자, 제가 걷다라고 하는 메서드 보이드는 어떤 부분이었죠? 메서드를 우리가 만들 때 지켜야 되는 그 규칙 모양이 있었어요. 첫 번째 자리가 접근 제어자였고요. 그 다음이 스태틱 유무. 이 스태틱을 쓸 거야 말 거야. 그 다음이 리턴 타입. 그 다음이 메서드명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죠? 그 중에서 접근 제어자 우리 아직 안 했으니까 논외로 칠 거고, 스태틱 유무는 지금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이것도 논외로 칠 거고 하면서 이제 이 모양으로 메서드를 만들어 갔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보이드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했고요. 메서드 이름 지어가며 썼습니다. 보이드는 허공에 하면서 리턴 안 할 거야, 리턴 없어 라는 뜻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친구를 한번 사용을 해 볼 겁니다. 자, 제가 걷다라고 하는 메서드 앞에다가 스태틱을 붙였다라는 이유만으로 이 코드에서는 경고가 하나 생겼어요. 여기 노란색이 갑자기 생겨버렸죠. 이거 스태틱 없으면 안 생기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스태틱이 딱 생기면 얘는 노랗게 전구를 띄우면서 알려줘요. 얘가 뭐라고 하는지 보면 스태틱 메서드 걷다 이 친구는 거북이 타입에서 액세스 돼야 된대요. 무조건 이렇게 해야만 한대요. 스태틱 웨이로. 그러니까 스태틱 메서드는 스태틱 메서드를 만들어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액세스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스태틱 메서드를 만들어 놓고 일반 인스턴스의 상황에 맞게끔 호출하고 있어. 이거는 올바른 사용법은 아니야 라고 뭐라고 해주는 거예요. 단 에러가 날 상황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얘가 그냥 경고 정도만 해준다 의 개념인 건데,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한번 가볍게 드린 적이 있었죠. 이제 스태틱이 붙으면 객체화 없이 클래스한테 바로 명령 가능, 이런 유사한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스태틱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보여드릴 때.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지금 상황에 맞게 고쳐보자면 그냥 이렇게. 자, 그럼 객체화 없이 클래스한테 바로 명령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이게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렇게 실행시킨다라는 거예요. 지금 코드 노란색도 사라졌죠. 아까 떠있던 전구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올바른 사용법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잘 보시면 거북이에 하이라이팅이 되어 있는데 이 거북이가 여기에 되어 있죠. 하이라이팅이. 실제로 이 클래스한테 얘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형태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객체화라는 건 new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우리가 객체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의미해요. 그 객체화를 하지 않고 이렇게 바로 클래스한테 명령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이 메인 메서드라는 친구, 얘 스태틱 붙어 있죠. 그쵸? 이 친구를 만약에 호출하려면 저걸 호출한다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클래스한테 명령하잖아요. 지금 메인 메서드 어떤 클래스에 들어있어요? 메인 클래스에 여기에 있는 메인이라고 하는 친구를 호출할 거야,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여긴 지금 이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아직 모르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으니까 이것도 그냥 어거지로 맞춰서 좀 넣어보자면 그냥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설명을 더 드리긴 할 겁니다. 근데 보면 얘는 지금 뭐라고 해요? 얘는 이렇게는 못 쓴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메인 메서드는 얘만 특별한 애였으니까. 그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메인 메서드는 일반적인, 얘도 그냥 메서드 중에 하나지만 개념은 똑같이 적용이 되지만 얘는 좀 특별한 친구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스태틱을 붙여서 메서드를 만들어내면 더 이상 new 해서 사용할 필요 없이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스태틱의 완전 기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긴 한데 이거 말고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개념은 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더 들어갈 거예요. 이제 살짝 딥해질 겁니다. 근데 뒤에 나오는 이 설명들 이해가 하나도 안 된다. 난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이것만 아셔도 돼요. 큰 지장까지는 없어요. 근데 물론 이 뒤에 나오는 설명을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좋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들어보시고 진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그냥 일단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이거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일단 아니다 얘 말고 제가 이것도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스태틱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정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정적, 이 한글로 이 정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느낌의 단어죠? 정적. 보통 우리가 이 정적, 이거의 반대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얘는 동적이겠죠? 그 말인즉슨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정적이 약간 움직이지 않는다, 고정되어 있다 정도로 일단 의미를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실제로 그거랑 유사한 느낌으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얘가 스태틱이라는 영어 단어가 쓰인 거예요. 자, 근데 이 메서드가 뭐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고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느껴지실 건데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 이제 지금 나오는 개념을 좀 아시긴 해야 됩니다. 아이고, 뭐야? 자, 아,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컴퓨터 부품에는 램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요. 우리가 흔히 메모리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메모리는 작업 관리자를 열어보시면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이 메모리를 실제로 의미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램에 따라서 이 메모리 용량이 달라지고 이런 거예요. 실제로 그 영역인데 이 램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제가 이 램 말씀드릴 때 이런 얘기 했었죠? 객체는 뭐 위쪽에 만들어지고 변수는 아래쪽에 만들어져서 얘네들이 실제로 되게 멀다. 거리가 멀어서 직접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고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그 상황에 놓고만 얘기를 한 거고 원래는 이 램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영역이 3개예요. 3개. 자, 각각 스태틱이라고 하는 영역이 하나가 있고요. 이걸 좀 키울까? 스태틱이라고 하는 영역이 하나가 있고 아이, 복사할 걸. 그리고 스택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힙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요. 메모리는 실제로 이렇게 3가지 영역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여기서 좀 역할에 맞게 분리를 좀 때려보자면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 둘이 연관이 좀 있고요. 얘는 좀 별개의 느낌이에요. 우리가 지금 스태틱 배우려고 하는데 스태틱이란 영역 자체가 따로 있대요. 그리고 얘가 별개래요. 자, 일단 이런 식으로 구분이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까지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뭐 이해를 굳이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얘도 알면 자바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해도가 좀 더 올라가긴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짚어드릴 건데 일단 이 스태틱 영역과 스택과 힙 영역 이렇게 큰 단락으로 나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만드는 스태틱이 붙어있는 메서드 혹은 스태틱이 붙은 변수들 이런 친구들은 다 이 영역에 만들어져요. 이 영역이 이 램에서 좀 상위 위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얘보다 낮은 곳에 위치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제가 말했던 객체랑 변수 걔네들은 스태틱이 안 붙었었죠. 그럼 이 둘 어쨌든 변수든 객체든 둘 다 이쪽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스태틱 영역 밑쪽에다가 스택과 힙 영역으로 나뉘어져서 데이터가 저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변수를 만들거나 뭐 객체를 만들거나 하면 어쨌든 그게 만들어지고 사용되는 시점에 이 메모리라고 하는 램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그 부분을 할당받는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이 변수들이 가지고 있는 크기만큼 영역을 할당받게 된다. 그리고 할당을 받았다가 얘가 이제 쓸모가 없어져 버리면 그때 얘는 다시 사라지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개념. 지역 변수겠죠. 우리가 배웠던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 중에서 지역 변수들은 함수 내부에서 만들어졌다가 그 함수 끝나면 사라지는 애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쉽게 이해할 때는 이제 지역 변수들, 우리가 생각하는 지역 변수들이 이쪽에 할당 받기도 하고 쓸모 없어지면 지워지기도 하고 이런 애들. 근데 이 스태틱이라고 하는 애는 애초에 프로그램이 딱 실행될 때 아예 자리를 잡고 태어나요. 얘는 필요할 때 할당받는 개념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실행됨과 동시에 자리를 잡고 그냥 태어납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는 프로그램이 끝나야 사라져요. 이 말이 뭐냐? 중간에 필요한 시점에만 잠깐 만들어져서 공간을 쓰다가 필요 없어질 때 이 공간을 반납하고 사라지는 개념이 아니라 애초에 처음부터 이 공간이 정해져 있고 그 자리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프로그램이 끝나야만 사라집니다. 그래서 얘가 스태틱 정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얘는 시작하면 그 자리에 박혀 있으니까 여기서 움직이지 않아요.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가 정적 스태틱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된 건데, 자, 이제 어떤 식으로 메모리를 할당받는지는 방금 얘기로 그냥 뭐 그렇구나 정도 했어요. 자, 그럼 얘네들이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단 표면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차이, 딱 이 말이죠. 객체화 안 해도 쓸 수 있다. 이게 가장 표면적인 차이거든요. 객체화를 하지 않아도 내가 메서드 같은 거를 호출하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굳이 우리가 new라고 하는 이 객체 만드는 과정을 쓰지 않고 그냥 매번 다 스태틱으로 만들어서 그냥 클래스한테 호출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코드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하는 거였으면 애초에 객체 배울 때부터 스태틱이라는 걸 끼워서 배웠을 거니까. 지금까지 그냥 쓰다가 갑자기 배우는 이유. 자,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스태틱 붙어있는 애들은 언제 생긴다고요? 처음부터. 애초에 메모리를 자리를 잡고 할당받은 채로 생성이 된다 그랬죠. 그리고 얘가 언제 사라진다고요? 프로그램이 끝날 때. 그러면 내 프로그램에 만약에 만들어줘야 되는 뭐 스태틱 메서드가 30개라고 했을 때 얘는 프로그램 키자마자 30개의 메서드가 공간을 잡고 있겠네요. 이렇게. 그쵸? 그러면 이 메모리 용량이 만약에 좀 극한으로 작아가지고 이 30개를 겨우 담아요. 겨우 담고 있어요. 여기서 변수 하나 만들면 30개 얘는 변하지 않죠. 얘는 고정된 그 자리 그대로 있을 거잖아요. 근데 변수는 만들면 새로 자리를 받아야 되죠. 받을 공간이 있어요? 없죠. 겨우 30개 들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태틱을 그냥 남발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효율적인 메모리 관리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아도 메모리를 먹고 있을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스태틱을 남발하지 않고 꼭 필요한 상황 혹은 정말 스태틱으로 썼을 때 효율이 올라가는 상황일 때만 스태틱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new라는 키워드를 계속해서 쓰다가 이제야 얘를 배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의 장점은 뭘까요? 방금은 단점에 대한 얘기였고 얘를 많이 안 쓰는 단점에 대한 얘기였는데 이제 장점. 이거예요, 이거. 객체화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코드가 간결해지고요. 그리고 실제로 실행 속도는 얘가 빨라요. 왜냐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객체 이렇게 new 키워드로 만들면 리모컨 전달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얘 누르는 거잖아요. 얘 누르면 이 전파가 가야 되고요. 여기서 원래 있는 버튼이 눌려지는 거고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거 그때 실행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애초에 이 관계가 없는데 그냥 바로 호출이에요. 바로 호출. 그러니까 한 달이 걸러서 호출할래? 그냥 바로 호출할래? 이 차이입니다. 그럼 당연히 바로 호출하는 게 빠르겠죠. 실제로 실행 속도 면에서 이 스태틱 메서드가 이 인스턴스 메서드,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이 인스턴스 메서드에 비해서 빠르긴 해요. 그래서 이제 얘를 무조건 쓰지 마도 아니고 무조건 써도 아니고 상황에 맞게 쓰자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가장 큰 장점과 단점, 도드라지는 친구들은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메모리 관리, 그리고 이제 실행 속도. 그럼 우리가 보통 스태틱 메서드를 언제 쓰냐? 자, 이 친구는 음, 보통 이럴 때 많이 써요. 여러분들이 아직은 접한 적이 없긴 한데 자바에서 날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코드 상에서 날짜 데이터를 써야 돼서 날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데 날짜 데이터를 가져온 걸 가지고서 얘를 뭐 변환하는 포매팅의 과정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할 때 이제 메서드로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저기서 불러다 쓰거든요. 왜냐면은 이런 비슷한 동일한 기능을 여기저기서 많이 사용을 해야 되니까. 이럴 때 보통 이제 메서드로 하나 빼놓는데 이런 애들은 상황에 따라서 특별히 변화해야 되는 그게 없어요, 딱히. 변화하는 거라고는 내가 지금 뭐 여기는 현재 날짜를 이 친구한테 알려주면 이 친구가 현재 날짜와 시간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바꿔준다. 그 변환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변환기의 목적을 띌 때 내가 넣어주는 값 이게 뭐냐 이것만 달라지는 거지 사실 얘가 갖고 있는 기능 자체는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동적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이 써요. 이렇게 고정으로 그냥 박아놓을 때 딱 의미가 그냥 부합하는 거죠. 계속 정적이라는 의미가 주로 그럴 때 사용을 하고 그 외적으로는 잘 안 씁니다. 이걸 왜 잘 안 쓰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메모리 관리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근본적으로요 자바는 객체 지향 언어죠. 그래서 우리가 OOP 오리엔트 오브젝티드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면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것도 검색을 해보시라고 했고 근데 지금 스태틱을 사용하게 되면 객체 없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스태틱은 그렇죠? 그러면 얘가 남발이 됐다 했을 때 자바의 본질을 위협하는 거예요. 자바는 객체 지향 언어라 우리가 웬만하면 객체를 많이 써라라고 만들어진 언어인데 이 스태틱을 남발해버린다는 건 애초에 이 본질 자체를 위협하는 행위다. 그래서 많이 안 씁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메모리적으로 효율이 너무 안 좋아요. 스태틱으로 많이 만들면. 왜냐면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하려고 제가 지금 스태틱 메서드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영역에는 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면 이 클래스에 대한 것도 이미 스태틱 영역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자리를 잡고 태어나요. 그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메서드라고 하는 친구 스태틱 메서드 말고도 클래스도 있고 스태틱 변수도 있고요. 스태틱 메서드도 있고요. 담아야 될 게 엄청 많아요. 근데 메서드 같은 거는 이제 필요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만들게 되는데 변수도 마찬가지고 많이 만들게 되는데 이런 친구들을 스태틱으로 다 때려 박으면 용량적으로 진짜 슈퍼컴퓨터가 아닌 이상 힘들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아실지 모르겠지만 작업 관리자에서 여기 메모리가 만약에 100이 되잖아요. 100%가 돼서 이게 알아서 왔다 갔다 조절이 좀 돼야 되는데 조절이 안 되고 100%에서 유지가 되면 한 3분 안 걸릴 거예요. 튕겨요. 컴퓨터가 그냥 먹통이 됩니다. 아무것도 못 누르고요. 그냥 그대로 멈춰서 아무것도 못 해요. 그냥 재부팅밖에 답이 없어요. 그게 이제 이런 불필요한 메모리 효율이 좋지 못한 프로그램들을 여러 개 켜놓으면 그런 현상이 생겨나요. 실제로 이제 메모리도 그렇고 CPU 같은 경우도 이제 100%가 찬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면 얘도 컴퓨터가 다운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얘는 근데 사실 우리가 관리할 부분은 아니고 이제 얘를 봐야죠 얘를 개발자는 메모리 영역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나름의 효율을 챙겨가며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스태틱을 너무 남발하면 안 된다. 근데 그래도 우리는 스태틱을 알아야만 해요. 왜 쓸 때가 있고 얘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이게 다가 아니에요. 객체 없이 사용이라고 하는 얘가 이 스태틱의 존재 이유 유일한 존재 이유였다면 사실 얘는 안 써도 돼요. 아예. 근데 얘를 꼭 써야만 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자, 그거에 대해서도 알아볼 겁니다. 그 전에 여기도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볼까요? 좀 어려운 내용이라 정말 최대한 간단하게. 자, 스택은 우리가 new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객체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얘가 가지고 있는 리모컨을 이제 변수에 담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하는 게 맞을까? 자, 그냥 들어주세요. 이렇게 변수를 만들어내면은, 실제 데이터 값은 힙에 생기고요. 이 변수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스택에 생긴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변수를 호출한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 있는 변수를 가져와서 얘가 연결되어 있는 이 실제 데이터의 부탁을 통해 가지고 얘가 돌려주는 식으로 데이터를 반환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뭐 변수가 갖고 있는 리모컨을 누른다, 기능을 실행시킨다, 뭐 변수를 불러와서 공간으로 뭐 값을 넣는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스택과 힙을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에요. 실제로는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 가긴 어려우니까 압축시켜서 그냥 리모컨 원격 조정이라고 그냥 하고 끝난 건데, 개념이. 이거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검색을 해보시되 너무 깊게 들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깊게 들어가기에는 지금 좀 많이 일러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 스태틱 영역도 마찬가지. 그냥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스태틱 영역에 존재하는 친구들은 프로그램 딱 시작하면 이미 고정된 자리를 부여받아서 태어나고 프로그램이 끝나면 그때 사라진다. 이렇게만 그냥 아시는 걸로. 그리고 이 두 친구들은 그냥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자리를 할당받아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 필요가 없어지면 사라지긴 사라지는데 그 사라지는 게 자동으로 사라지진 않아요. 이제 이걸 사라지게 해주는 친구가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얘 때문에 사라지는 거거든요. 가비지 컬렉터. 이 가비지 컬렉터라고 하는 친구가 얘네를 배회하면서 이거 필요 없네? 그럼 그때그때 청소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비지 컬렉터는 이제 이것도 좀 그냥 그렇구나만 하시면 돼요. JVM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런 일을 해줍니다. 아무튼 이거는 그렇고 해서 이 여기 스택과 힙에서 생겨나는 친구들이 이제 인스턴스 변수다, 뭐 이런 인스턴스 메서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S였나 C였나? 아무튼 그렇고요. 이제 여기에 생겨나는 친구들이 뭐 스태틱 메서드다, 뭐 스태틱 변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 스태틱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하나 더 들어가기 전에 지금 여기부터 먼저 확실하게 짚고 갈 겁니다. 지금까지 한 개념부터. 제가 여기다가 뭐 인트 스트링 네임. 자,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변수명은 네임. 그러니까 거북이의 이름을 짓겠다라고 한 거겠죠? 지금 일단은 이걸 한번 보죠. 제가 저 네임에 들어있는, 만약에 네임에다가 제가 뭐 별주부라고 넣었어요. 이름을. 이런 스트링 값을 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걷다 메서드 실행할 때 별주부가 걷다 이렇게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방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이거 쓰려면 우리 어떤 리모컨을 눌러야 되죠? 디스라고 하는 리모컨을 눌러야 되죠. 자기 자신 리모컨을 눌러야만 접근이 가능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다가 dis.name이라고 하는 애를 쓸 거야 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죠? 이거 왜 뭐라고 할까요? 이게 빨간 줄인 이유. 리모컨을 쓸 필요가 없어서, 만약에 필요가 없는 거면 이렇게 에러가 아니라 경고 정도를 뱉어줬겠죠? 비슷해요. 근데 이 이유는 리모컨이 없어서예요. 디스라는 리모컨이 없어서입니다. 언제? 이 메서드가 만들어지는 시점에. 그 이유는 이 그림. 스태틱은 프로그램 시작과 동시에 자리 잡고 태어난다라 그랬죠. 그럼 걷다라는 메서드는 프로그램 시작하자마자 어디 자리 하나 잡았어요. 이게 자리를 잡은 이 시점에 우리는 거북이라는 객체가 만들어진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겠죠, 아직. 실제로 코드에도 지금 없어요. 거북이 객체는 만들어진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만들어졌다고 해도 얘는 안 돼요. 왜 그런 거냐면
자, 얘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얘는 프로그램 시작과 동시에 자리를 잡아요. 근데 객체가 만들어지는 시점은 프로그램 코드가 진행되다가 new라는 키워드를 만나면이죠. 그럼 그때 객체가 생성되면서 this라는 리모컨이 생겨나겠네요. 그렇죠? 그럼 얘가 만들어져서 이 메서드가 이미 존재하는 그 시점이랑 객체가 진짜로 만들어져서 리모컨 this가 생겨나는 시점이 얘가 훨씬 느리지 않을까요? 얘가 아무리 빠르다고 해도 얘보단 느리겠죠. 프로그램 시작과 동시니까 얘는. 그죠? 그러면 이 메서드가 만들어지는 그 시점에 this라고 하는 리모컨이 없으니까 얘는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cannot use this. 왜 이래 또.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됐다. cannot use this in a static context라고 되어 있어요. static context들한테는 this라는 걸 사용할 수 없어 라는 얘기인데 없으니까 그냥 리모컨 자체가 만들어진 적이 없는 상태니까 얘는 경고하는 겁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나 스태틱이야. 나 그럼 프로그램 시작하자마자 자리 잡고 만들어줘야 돼. 근데 나 만들어질 시점에 객체 없잖아. 내가 근데 이걸 어떻게 쓰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객체 만들면 되잖아. 근데 얘는 객체를 네가 만들지 안 만들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나는 이거 허용 못해.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 거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리모컨이 없는데 어떻게 데이터를 가져오라고 명령을 버튼을 누르겠습니까? 그거죠? 제가 맨손으로 모션을 취한다고 얘가 켜지지 않잖아요. 똑같은 느낌이에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걸 사용을 가능하게 하려면 이 변수조차도 스태틱이 붙어서 프로그램 시작과 동시에 얘가 같이 만들어진다면 그때는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아직 뭐라고 하죠? 왜? this가 없는 건 똑같으니까. 변수 자체는 이제 스태틱이 붙었으니까 프로그램 시작과 동시에 이제 여기 걷다가 있으면 여기 뭐 변수 이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비슷하게. 어쨌든 자리를 잡아서 생성이 돼요. 얘는 있어요. 근데 this는 없어요. 이건 없죠. 객체 만든 적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써요? this를 빼면 돼요. 그럼 이제 뭐라고 안 하죠.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은 스태틱 변수는 이게 정자가 아니라 살짝 누워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냥 일반 변수 만든 거랑 다르게 이름만 다르게 해볼게요. 일반 변수는 이렇게 일자로 서 있어요. 근데 얘는 살짝 누워 있어요. 이걸로도 차이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걸. 확실하게 역할도 다르고 쓸 수 있는 방식도 다르고 이러니까. 자,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지역 변수, 전역 변수 할 때 이런 거 보여드린 적 있을 거예요. 잠깐 다 주석을 걸어놓고. 자,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전역 변수 하나 만들어서 초기화를 했다. 이제 여기서 얘를 쓰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 이런 거 보여드리려다가 아 맞다 하고서 여기에 스태틱 이런 거 붙이는 거 기억 안 나실 수도 있어요. 이런 걸 했었는데 이렇게 사용한 이유가 메인 메서드도 스태틱이니까. 일반 이렇게 변수를 만들어 놓으면 이 친구를 여기다가 갖다 쓸 때 얘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텐데 얘가 실행될 당시에 그래서 못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이거 이 친구 풀고 이렇게 있을 때 이 상태에서 나왔던 노란색 경고 이거 이 걷다라는 스태틱 메서드는 스태틱 방식으로 액세스를 해야만 해 라고 하는 이 말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좀 되실까요? 객체가 만들어져서 리모컨을 넘기는 과정 전에 이미 얘는 존재하는 애니까 너 이런 식으로 나 부르지 마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A 거북이는 인스턴스 변수고 인스턴스 변수를 사용해서 메서드를 호출하려고 하니까 난 스태틱이야. 난 스태틱으로 써줘. 이렇게 안 쓸 거면 나를 스태틱으로 만들지 마. 이런 느낌인 거예요. 조금 어렵죠, 내용이. 깊게 들어갈 필요 없어요. 진짜 안 되면은 이거 하나만 알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느낌인 거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보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말고도 얘 역할이 존재한다라고 했던 스태틱.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이거 아니고 또 다른 역할이 있다라고 했던 그 부분은 메서드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변수에만 해당이 되는 친구예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런 변수, 클래스 내부에 만들어진 스태틱 변수가 지금 말씀드린 특징에 대해서 이제 갖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되는 건데 시간이 좀 애매하긴 한데 요거까지 하고 쉬는 시간을 가질게요.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깔끔하게 좀 가기 위해서. 이것도 지우고. 영상에 남아 있으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영상 참고를 좀 부탁드릴게요. 오케이. 여기는 디스가 지금 현재 생략이 되어 있는 상황이겠죠? 이 상태라고 했을 때 자,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는 이 코드 얘가 실행이 된다면 여기에 출력 결과는 예상이 좀 되시죠? 이거는 우리가 해봤던 방식이니까. 첫 번째는 별주부가 걷다. 두 번째는 널가 걷다. 예상하신 결과 맞죠? 아마 쉽게 예상을 하셨을 텐데 자, 일반적인 상황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방식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스태틱을 붙일 거고요. 메서드도 붙일 거예요. 자, 이러고 나서 이거 다 생략하고 아니다. 생략하면 안 되겠다. 경고는 하겠지만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코드를 실행한다면 얘는 아까 방금 전과 같은 결과가 나올까요? 제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 보통 아니겠죠? 근데 제가 저번에 한번 낚이시면 안 된다는 얘기도 했고 이제 생각을 자유롭게 해보시면 돼요. 자, 다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왜 다를지까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배운 개념은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배운 개념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한번 예상을 해보시고 자, 얘는요 둘 다 별주부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개념을 생각해보면 이거 말 안 되는 얘기죠. 좀 심각하게 위험한 얘기 아니에요? 지금 얘가 어떤 걸 허용한 거냐면 변수, 객체, 변수, 객체 있어요. 리모컨 당연히 연결됐겠죠? 그리고 공간, name이라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name, 리모컨 연결됐고 그리고 여기 name에 얘한테만 별주부를 넣었어요. 그죠? 그리고 얘가 갖고 있는 걷다 메서드를 출력했는데 얘를 이제 디스를 사용해서 얘를 가지고 얘를 같이 출력했다 이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얘는 걷다 메서드를 그냥 실행했어요. 얘는 이제 뭐 사용하겠다 이런 거 없었잖아요. 어쨌든 그건 있구나. 좀 개념이 이상하긴 한데 그냥 하죠. 얘를 할 때 어쨌든 이 값을 가져다 쓰려고 한 건 마찬가지긴 하지만 얘한테 값을 넣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대로라면 우리가 여기에 값을 넣은 적이 없으니까 처음에 봤던 것처럼 널이 나오는 게 당연히 맞아요. 왜냐면 이 name이라고 하는 변수는 타입이 스트링이었으니까 스트링은 기본값이 널이니까 이게 맞는데 지금 여기다가 이름을 넣었는데 갑자기 여기에도 지금 값이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별주부가 두 개가 나왔다라는 건. 그렇죠. 코드상으로 봤을 때. 그죠? 우리는 이 서로 다른 객체들은 절대 완전 남남이고 막 지구 반대편에 있고 극단적으로 예시를 들어드렸는데 갑자기 이 별주부라는 네임이
여기서 적용이 돼버렸어요. 이 이유. 우리가 배웠던 방금 전에 아까 전에 배웠던 이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스태틱이 붙은 애들은 프로그램 시작하자마자 어디에 만들어진다고요? 스태틱 영역 안에. 그리고 메모리를 할당받은 채로 고정이 된다라 그랬어요. 지금 그러면 우리 코드에서 이 스태틱 변수, 스트링 네임이라고 하는 이 변수는 프로그램 시작과 동시에 스태틱 영역에 고정되어 있겠죠. 자리가 잡혀서 고정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객체 안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라면 여기 메서드 걷다, 여기 메서드 걷다 이렇게 존재할까요? 이 네임이라고 하는 애는 객체 안에 존재하지 못해요. 왜? 이미 스태틱 영역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객체한테 네임이 없냐? 그건 아니에요. 네임이 없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네임을 불러낼 수는 있어요. 버튼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안에 별도로 공간이 존재하는 느낌이 아니라 이미 램이라고 하는데 박혀있는 이 친구에 들어있던 값을 불러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객체를 두 번 만들었습니다. 객체를 두 개를 만든 상태에서 리모컨을 눌러서 여기다가 값을 넣어요. 이 과정이 실제로 여기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스태틱 영역 안에 있는 자리 잡은 이 친구, 네임이라고 하는 여기다가 별주부를 넣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얘를 또 사용하겠다라고 불러놓고 호출했으니까 얘가 나왔어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때는 이제 얘를 또 불러야죠. 이걸 그 메서드 안에서 얘를 사용하고 있긴 하니까. 불러냈더니 얘 뭐 들어있어요? 별주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태틱 변수를 사용하게 되면 얘는 이제 객체화 없이 사용 가능. 이거는 메서드, 스태틱 메서드에 대한 좀 특징이고 스태틱 변수는 객체들끼리 서로 다른 객체들끼리 공유 자원의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아니, 안 바꿨구나. 자, 코드를 제가 살짝 손을 봤습니다. A 거북이한테 시켜가지고 별주부 넣어놓고 걷다 하면 별주부가 걷다 나오겠죠. 그 다음 B 거북이한테 이름 바꿨어요. 별주부 2로. 출력하면 별주부 2 나오겠죠. 이 밑에 A 거북이한테 걷다 시키면 다시 별주부 2 나온다라는 거죠. 공유 자원이니까. 여기서 값 바뀐 순간 여기 네임 A 거북이, 그러니까 이 객체로 불러올 수 있는 네임도 별주부 2가 된 거고 여기서 불러올 수 있는 네임도 별주부 2가 된 거예요. 공유 자원이니까. 이렇게. 스태틱 변수가 가지는 능력은 이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변수, 스태틱 변수는 이것 때문에 쓸 일이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객체 만들 때, 여기서 객체 만들 때 이 원래 갖고 있던 값이 변하지 않아야 되는 상황. 그때 스태틱 변수로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이 수업에서는 활용도가 없게 있을 수도 있고 좀 애매한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 스태틱이라고 하는 메서드, 스태틱 변수 이 두 가지 특징들을 잘 캐치를 하고 계시면 되고요. 영역에 대한 부분 이거는 뭐 이해 안 돼도 크게 상관은 없는 부분이니까 근데 뭐 사실 얘가 프로그램 시작할 때 자리 잡고 태어나요 하는 개념 정도는 큰 이해가 필요하진 않아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오버를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스태틱 변수를 만들면 아니다 이거 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네요. 지금 쉬었다 합시다. 지금 이 타이밍에 잠깐 끊고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죠.